지금 이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곳은 중년부터 노년까지 인생의 길목을 걸어온 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곳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시어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뜻있는 하루를 마감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 말년을 행복하게 풀어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의사로서, 수천 명의 말년을 함께한 상담가로서, 또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60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다르게 살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만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분도, 소박하게 은퇴한 분도, 심지어 중환자실 침대 위에 계신 분도요. 이 말 속에는 후회와 통찰, 그리고 진정한 삶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투자의 대상입니다. 젊었을 땐 시간을 써서 돈을 벌죠. 그런데 나이 들면 돈을 써서 시간을 사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지금은 당연한 숨 쉬기, 걷기, 밥 먹기조차도 감사함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91세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30분씩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심지어 80대 후반까지 외래 진료를 보셨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건강에 대한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 투자였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이 있어요. 건강은 미래에 쓰기 위한 저축입니다. 매일 적금 들듯 운동하고 매일 이자 받듯 감사하세요. 지금 무릎이 아프신가요? 허리가 뻐근한가요? 그건 더 늦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다가 무너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정리할수록 가벼워집니다. 60부터는 사는 법보다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얽혀 살면 진짜 중요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친척,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마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68세 여성분은 자식들 간 갈등을 중재하다가 정작 본인의 마음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고혈압까지 악화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젠 저부터 챙기려고요. 그리고 연락을 끊었던 친구와 다시 소통하고 힘들게 했던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의 얼굴에는 웃음이 다시 피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넓게보다 관계는 깊게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 배우는 걸 멈추면 마음이 늙습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게 마음입니다. 제가 70대에 컴퓨터를 배우고 80대에 기타를 시작한 분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 끝났다는 생각 대신 이제 시작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어를 배우셔도 좋고 글쓰기를 해도 좋고 제가 요즘 추천하는 건 손편지 쓰기입니다. 아날로그의 감성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거든요. 자, 물어봅시다. 당신의 뇌는 몇 살입니까? 몸은 65세지만
마음은 아직 45세라면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 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짐이 되면 부모도 자식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감정적으로는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지 않게 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식이 의지하고 싶은 부모가 되라. 제가 돌봤던 한노인 환자는 자녀가 3명인데 모두 너무 힘들어했어요. 매번 병원 모시고 오는 것도 번갈아 가며 해야 하고 집안일도 나눠야 하고 결국엔 가족들이 하나둘 멀어졌죠. 그 어르신은 결국 요양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무 붙잡았어요. 조금 쓸쓸한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먼저 꾸려야 자식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말년에 가장 필요한 건 쓸모입니다. 쓸모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쓸모입니다. 손주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할아버지, 경로당에서 꽃꽂이 알려주는 할머니, 모두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운영하던 노인복지센터에서 82세 할아버지가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나무 의자 하나를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기증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게 나한테 남은 존재감이야. 그분은 이후에도 작은 수선일을 하며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계속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입니다. 그것이 곧 삶의 이유이고 자존감의 원천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삶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70도, 80도, 심지어 90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건강을 먼저 챙기고 관계를 정리하고 작은 배움을 시작하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나의 쓸모를 지키는 삶을 살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2번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